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우리가 이 항공기를 탈 때에 네. 관한 제 이야기를 한 가지 가져오셨는데 이 아이디어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나오셨다면서요? 네. 혹시 두 분은 기내식 좋아하시는 편인가요? 비행기 내에서 먹는 음식 네. 뭐 시간 되면 먹어야죠. 열어 먹고. 저는 거의 안 먹습니다. 안 먹어요? 예. 왜요?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뭘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음. 소화가 참 안 돼서 몸도 더 붓는 것 같고 해서 저는 그래요? 거의 안 먹고 그냥 물 정도 마시는 걸로 끝냅니다. 예. 저는 남기는 거 없이 다 먹는데. 저는 기내식을 네.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그렇다면 네. 혹시 두 분께서는 뭐 요즘에는 그러니까 비행기에 음식 갖고 타기가 많이 까다로워지긴 했는데요. 네. 그렇게 음식 갖고 타셨을 때 좀 맛이 다르다라는 거 느끼십니까? 그러니까 음식을 이제 국내선을 탈 때는 음식 가지고 탈 때가 많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그냥 할 수 없이 먹는 거죠. 뭐 맛이 있다 없다 따지게 앞서서 이걸 빨리 먹어둬야 내가 또 시간 되면은 또 뭐 끼니를 거르고 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먹게 되는 거죠. 뭐. 근데 맛이 달라진다는 건 못 맛은 느끼시고요. 없죠, 솔직히. 네, 네. 그래요. 저는 초밥을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예, 네. 국내선에서 그 네네. 안에서. 근데 뭐 그냥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좀 미각이 좀 떨어지나요, 제가? 초밥은 먹고 다른 거는 안 먹는다는 말씀이죠. 근데 올 초에 이제 CNN에서 관련 기사가 떴는데 저는 네. 크게 공감하지 못하겠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그런 간식, 예를 들어서 초콜릿 바나 아니면 샌드위치 같은 거, 빵 네. 같은 거를 이제 비행기에서 먹으려고 싸갖고 가서 먹었는데 네. 막상 먹어보니까 비행기에서는 맛이 없더라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그래요. 맛이 아. 달라지는군요. 네네. 네. 관련 연구가 이제 진행이 됐었던 겁니다. 네네. 그 연구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루프트한자 그룹이 프라운호퍼 물류 연구소에서 기내식 실험을 진행했더니 이 비행기가 고도 대략 35,000피트 상공에서 네. 이제 달릴 때 기내식을 먹으면 사람들이 미각을 잃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요? 근데 어느 정도 미각을 잃냐면요. 네. 무려 70%까지 미각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맛을 맛을 못 느끼는 거네요. 맛보는 그러한 감각을 그 자체를요. 잊어버린다. 네. 그래서 기내식이 대체로 맛이 없다. 뭐 내가 들고 타는 음식도 맛이 없다. 이런 얘기 그래서 나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각 중에서도요, 저희가 흔히 느끼고 또 좋아하는 짠맛, 그리고 단맛을 특히 단짠. 못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짠맛은 20%에서 30%까지 못 느낀다고 하고요. 단맛은 15%에서 20% 정도 이제 못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과일 같은 경우, 과일의 네. 뭐 신맛이나 단맛은 그래도 모든 고도에서 거의 비슷하게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고도가 높아지면 왜 미각을 잃는 거예요? 그것도 궁금한데요. 네, 이 아폴로 달 착륙 프로젝트에서 음식을 담당했던 허버트 스톤 박사 설명을 들어보면요. 이제 그러니까 고도 35,000피트 상공에서 이 하늘을 날게 되면 외부 공기가 일단 차갑다 보니까 비행기 내부 온도도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압력도 달라지게 되고요.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승객의 혈액 내 산소 수치가 낮아진다고 해요. 근데 이게 곧 후각 수용체의 능력 감소로 이어진다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냄새를 잘 못 맡는다는 겁니다. 근데 냄새 잘 못 맡게 되면 맛도 이제 못 느끼게 된다. 되죠. 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비행기 안이 무척 건조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보통 습도가 12%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게 사하라 사막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코 점막이 메말라서 이 역시 맛을 못 느끼는 이유로 꼽힙니다. 이 밖에도 비행기 엔진 소리 그리고 이 밖에 다른 그런 기타 지속적인 소음 나는 것도 입맛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스트레스 받잖아요. 소음 생기면. 맞아요. 네. 그래서 기내식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다라는 설명이고 비행기 안에서 솔트 캐러멜 마카롱을 먹어도 맛이 없게 느끼는데 놀랍지 않다라고 적었습니다. 다음번에 탈 때 마카롱을 한번 갖고 타봐야겠어요. 맛이 어떤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게. 네. 그런데 우리 박경 기자가 앞서서 아이디어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는 거예요?
혹시 기내식이 이전과 비교했을 때 좀 많이 발전했다라고 느끼시나요? 많이 발전했죠. 그렇죠. 네. 네. 그럼요, 그건 그럼요. 저도 느끼는데요. 예. 기내식을 개발하는 요리사가 따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근데 예전에 이제 기내식이 맛없다는 그런 항의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식품 과학자들이 고민 끝에 풍미를 좀 높여줄 방법을 찾은 겁니다. 일부 식자재를 넣으면 승객들이 비행기 고도와는 상관없이 그냥 똑같이 입맛에 맞다라고 느낀다고 하는데요. 네. 그게 이제 보니까 한국 카레가 네. 끼어 있더라고요. 한국 카레 그리고 타이 카레 같은 좀 매운 소스가 곁들여졌을 네. 때, 또 시트러스 같은 신선한 과일도 역시 높은 상공에서 그 맛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고요. 네. 이 밖에 감칠맛 낼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여기 나온 건 버섯, 해초, 딱딱한 치즈 그리고 육류, 이런 것들은 음식 맛에 깊이를 더하고 기내식으로 쓰기 좋은 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시나몬, 생강, 펄마산, 토마토, 버섯, 콩, 렌틸을 기내식에 추가해도 맛있어서요. 이제 거기에 아이디어를 낸 거죠. 기내식이 주로 이제 치킨 아니면 뭐 피쉬, 생선 그리고 파스타를 많이 사용해서 요리하는데 여기다가 이런 것들을 함께 곁들이는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그래서 승객들이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좀 기내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일부는 이제 설탕과 소금을 평상시보다 좀 더 많이 뿌려서요. 네. 승객들이 기내식을 먹고 나면 갈증을 더 쉽게 느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고도 높은 데서는 아까 단짠을 못 느낀다 그랬잖아요. 더 그래서 네. 이제 더 많이 많이 조미료를 치는 치는 것 거죠. 같은데 그 한국의 그 맛 프로그램 하는 사람 누구죠? 요새 백종원 씨. 슈거보이. 그 사람은 뭐 설탕을 듬뿍듬뿍 넣고 그런다는데 네. 그 사람 음식을 비행기에 가지고 타면 좋겠네요. 어? 자, 아이디어 관련된 뉴스가 또 하나 더 있죠? 네. 이 네덜란드의 한 자전거 제조 업체가 배송 과정에서 일어나는 파손을 막기 위해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허핑턴 포스트에 나온 보도를 보면 네덜란드의 벤 무프라는 자전거 제조 업체가 있는데요. 네. 이 자전거 가격이 한 $3,000 수준입니다. 오, 비싸네요. 네, 근데 요즘 웬만해서 다 온라인 쇼핑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자전거 역시 온라인으로 많이 구매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게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면서 이 회사에서 고민이 생겨난 게 배송 과정에서 자전거가 망가지는 일이 많이 생겨나는 겁니다. 아하. 특히 미국으로까지 배송을 하는데 미국으로 배송되는 과정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고 하네요. 근데 배송업체 직원들이 이제 굳이 자전거 패키지라고 돼 있으면 자전거 패키지라고 생각을 하면 좀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는 편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가의 제품인데 파손되는 경우가 많아서 손해를 입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다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문제가 생겨나면 우리가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패키지 이 박스를 좀 더 단단하게 튼튼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 뾱뾱이라고 하나요? 뽁뽁이 그거를 넣거나 하는 걸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회사는 더 간단한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이 벤무프 회사의 공동 창립자 타코 카리에는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게 뭘까? 그리고 또 배송업체가 좀 조심히 다룰 만한 물건이 뭐가 있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떠올린 게 평면 TV였습니다. TV. 네. 이렇게 포장을 TV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맞습니다. TV 그러니까 박스에다가 TV 그림을 그려 넣은 겁니다. 그래서 머리들 배달하는 좋네. 직원들은 이게 TV인 것처럼 생각하고서 배송을 이제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평면 TV랑 그렇게 그려 넣었는데 근데 이제 손님들이 그러니까 그걸 주문한 사람들이 진짜 바꾸서 TV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문한 사람만큼은 알게끔 TV에다가 안에 자전거 그림을 넣었습니다. 네. 근데 얼핏 보면은 확실히 그냥 TV 박스처럼 보여요. 네. 근데 원래 그 자전거 박스에다가 TV 그림을 바꾸기만 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효과가 있었어요? 네, 실제로 오. 효과가 컸습니다. 무려 80%까지 파손되는 일이 적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자전거 회사 측은 TV가 그려져 있지만 사실 안에 자전거가 들어있는 걸 알게 되면 이 같은 일이 소식이 또 다 세상에 퍼지게 되면 배달 직원들이 또다시 그렇게 함부로 다룰까봐 사실 비밀로 오랫동안 붙이려고 했다고 하는데요. 한 매체에서 이를 보도하면서 세상에 다 알려지게 됐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후에도 지금까지는 파손 사고가 늘어나진 않고 있다고 하네요. 다행이네요. 네. 뭐 항상 우리가 이거 써보셨잖아요. 뭐 handle with care 뭐 네. 이런 거 이렇게 써붙이고 빨간 걸로 이렇게 붙이기도 그렇죠. 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소용없고 네, TV 맞아요. 화면을 그려놨다. 네. 그런데 이게 자전거는 그래도 옆으로 날씬하고 그러니까 TV 박스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네. 다른 물건은 말이에요. 큰 사이즈가 큰 것들은 그건 좀 걱정이겠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거는 무슨 곡선 TV입니다. 그러고 포장을 크게 할 수도 없고. 이거 아주 재밌는 아이디어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